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그 전류가 PN 다이오드에 왜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간단히 한 번 더 리뷰하고 이번 시간에는 전류 전압 관계식을 내가 인가한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식, 유치원 학생들용으로 그림 그림은 이겁니다. 이런 매직 박스가 있는데 곱하기 1한데 사과 하나 넣으면 사과 두 개 나온다는 이 곱하기 2. 이 함수 f를 어떻게 찾을 거냐? x를 넣으면 y가 나온다는데 그 y가 x의 펑션, 어떤 기능을 붙였더니 값이 나오더라. 요거를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 답이 여기 나와 있죠. 이런 형태의 전류 전압 곡선이 생기는데 이걸 단 하나의 식으로 식을 써보겠다라는 겁니다. 정답을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요렇게 됩니다. 나누기 괄호 열고 KT 오버 Q 빼기 1 괄호 닫고 뭐 이런 형태의 이퀘이션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히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기억들을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PN 다이오드에서 양쪽에 PN 다이오드가 있을 때 양단의 전압차를 전혀 주지 않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이 0인 평형 상태일 때의 밴드 다이어그램 그림 A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주세요. N형, N타입, P타입의 모조리티 캐리어,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캐리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넘어간 만큼 또 넘어오기 때문에 전류의 흐름이 없죠. 여기 두 번째 그림 B는 이제 VA가 0보다 큰 소위 말하는 포워드 바이어스에 인가됐을 때 왜 전류가 전압을 1, 2, 3, 4 선형적으로 증가시킬 때 전류는 1, 2, 3, 4로 늘지 않고 2, 4, 8, 16, 32, 64, 128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지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컨덕션 밴드 내 전자의 분포가 각 에너지별로 개수가 1, 2, 4, 8, 16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전류 흐름에 하나 참여하다가 그 다음 참여하고 그 밑에까지 참여하면 등비급수의 합처럼 가파르게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전자가 많아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류 전압 곡선에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급증하는 커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다음 주 실습하실 때 이 그래프는 아마 그 오실로스코프나 창에 찍히는 거 보면 아마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심지어 이 폭도 너무 작아서요. Y축에 붙어 있는 그림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오른쪽은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듯이 표현했지만 실제 이 Y축의 스케일을 어떻게 두느냐의 싸움이긴 하지만 뭐 아마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써서 자동으로 Y축을 잡아놓으면 이렇게 그냥 계단형으로 불뚝 솟아 올라서 어느 순간 그냥 전류가 안 찍힐 겁니다. 이게 컴플라이언스 커런트를 걸어서 그까지만 측정되도록 장치 보호를 위해서 해뒀거든요. 이런 커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저기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입니다. 여기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는 이 에너지 장벽이 여기 컨덕션 밴드 엣지만 보셔도 끝에서 끝에까지 원래 당초에 QVBI만큼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빼기 VA가 들어가죠. VA 자체는 숫자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리버스 바이어스를 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플러스가 되어서 뭐 마이너스 2볼트를 걸었다고 하면 2만 여기 넣으시면 원래 빌트인 포텐셜 0.5라고 하면 여기 1에서 2.5 일렉트론 볼트만큼 에너지 장벽이 높아져서 N타입에 있는 다수 캐리어인 전자 그 어떤 것도 물론 뭐 굉장히 높은 이 정도의 전자가 뭐 거의 없지만 있기만 있으면 가긴 갈 수 있지만 거의 전류 흐름에 기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99.999%의 다수 캐리어들은 P타입에 있던 홀, N타입에 있던 전자는 전류의 흐름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고 유일하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게 P형의 소수 캐리어, N타입의 소수 캐리어인 이런 녀석들만 이렇게 유입이 되어서 이렇게 전류를 흘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 유입이 될 때 요 높이 인가한 리버스 바이어스의 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뭘 걸어주던 유입되는 소수 캐리어 이 녀석과 이 녀석이죠. 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마치 그거죠. 제주도에 가서 천지연 폭포를 바라보면 폭포에 물이 많이 흐르네라는 얘기는 폭포가 이렇게 했을 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이 폭포의 높이 H랑 상관이 있을까? 대부분은 착각하죠. 나야가라 폭포에 가니까 물 많이 흐르던데요. 나야가라 폭포는 엄청 높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뭐 작아서 그런지 물이 별로 안 흐릅니다라고 하는데 그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의 오해고 실제로는 상류 지역에서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에 의해 이 물이 결정되는 것이지 폭포의 높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치 이 p 엔 다이오드에서도 여기에 이만큼의 에너지 장벽이 요 정도 있건 심지어 리버스 바이어스를 더 걸어서 이렇게 밴드를 휜다고 한들 장벽을 이만큼이나 만들어 본들 유입되는 전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리버스 바이어스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얼마가 되든 그와 무관하게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머리에 담고 전류전압 관계식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어쩌면 이번 학기 강의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나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적인 식 때문에 놀라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수학식보다는 이 다이오드 내 전류 흐름 그 자체에 대해서 잘 쫓아오면서 수학식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PN 접합으로 만들어진 다이오드가 있다고 할 때 거기에 전류의 흐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 번째, 포워드 바이어스부터 보겠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리면 정션을 가로질러서 형성되어 있는 확산에 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보신 요겁니다. 요거. 요 장벽. 네. 여기 있는 전자 1번, 여기 있는 전자 2번이라고 하면 원 1번은 여기 위에 평형일 때도 넘어갔는데 요 2번은 못 넘어갔거든요. 근데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했기 때문에 요 장벽이 원래 QVBI인데 VA만큼 낮아진 거죠. 그래서 2번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즉 2번이 느끼는 포텐셜 장벽입니다. 정기적 장벽인데 그 포텐셜 배리어 동작 방식은 확산입니다. 농도차 N에서 P로 전자가 많은 N에서 전자가 적은 P로 확산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그 장벽이 느껴질 텐데 그놈이 감소됩니다. 어떻게 해요? 원래는 QVBI였는데 그 장벽이 QVBI 빼기 VA로 낮아진 겁니다. 그 결과는 뭐냐? 저렇게 내가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해서 전기 에너지를 다이오드에 줬더니 일어나는 결과물은 포텐셜 베리어의 감소인데 그게 초래하는 결과물은 소수 캐리어가 주입이 된다라고 여기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디로요? 퍼자일 뉴트럴 영역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다 잠깐 그리면 PN 접합이 있는데 여기에 있던 전자, 여기에 있던 홀이요. 요 가운데 있는 그 접합면의 장벽을 VBI 빼기 VA로 낮춰주면 에너지 단위로 쓰면 앞에 Q를 곱하면 되겠죠. 이 홀이 보다 쉽게 넘어가고 전자도 보다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N형을 중심으로 포워드가 걸리면 이 홀이 넘어오니 이 넘어온 홀은요. 이 넘어온 홀 여기 있던 H 플러스 이쪽으로 넘어오죠. 이 조합만 보시면 N형 반도체 홀이 인젝션, 주입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홀은요, N타입에서 홀은 소수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소수 캐리어가 주입이 됩니다. 주입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제 좌우에 공핍층이 형성이 될 거고요. 이건 이제 디플리션 영역이라고 하죠. 이 공핍층으로부터 바깥쪽에 있는 이쪽은 그 디플리션이 아니죠. 그래서 노 디플리션 영역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사람들이 이 영역을 quasi neutral region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QNR이라고 제가 표기하겠습니다. 이게 뉴트럴한 영역인데 사실은 뉴트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H 플러스가 들어갔으니까 양의 전하를 띈 놈이 유입이 된 거잖아요. 그 정확히는 중성이 아닌데 들어오는 값 자체가 소수 캐리어가 주입되다 보니 그 양이 많지 않다라고 표현해서 근데 뭐 그게 많을지 작을지는 지금 잘 모르겠으니 그냥 거의 뉴트럴의 뭐 이게 의사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닥터 말고요. 아픈 사람 치료하는 닥터 말고 거기에 준하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또는 뭐 그렇다 쳐도 되는 커자이하다라는 뜻이니까 의사 뭐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흐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요 N타입에 있는 전자도 똑같이 포워드 바이어스를 이렇게 걸어주면 이쪽으로 넘어오죠. 그럼 P타입 입장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P타입 입장에서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도 또 이 위에 문장이 맞습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가 유입이 됩니다.
어디로요? 퍼자 뉴트럴 영역. 그게 바로 요 구간입니다. 여기도 QNR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린 정량적으로 전자나 홀의 농도의 변화를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표기할 겁니다. 뒤에 있는 요 표기는 뭐냐? 다시 그리겠습니다. PN이 있으면 홀부터 볼게요. 포워드를 걸면 플러스 전압을 왼편에 가해주면 얘가 이렇게 넘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 N타입 안에 원래 홀이 있겠죠. 원래 홀 농도. 이거를 우리 보통은 도너를 이만큼 잡아 넣었다라고 해서 N이면 이게 전자의 농도 N이랑 같다라고 앞에서 배웠는데요. 이걸 이제 평형상 N타입이니까요. 이걸 밑에다 첨자로 N이라고 쓸게요. N이라 썼는데 이게 이제 평형 상태일 때의 N타입의 전자의 농도 저겁니다. NN not이라고 제가 썼는데 여기 not이라 제가 표현한 0이라고 쓴 요 놈이 평형이고요. 요거는 N형 반도체라는 뜻입니다. 여기 조금 더 큰 글자로 서브스크립트 말고 원래 로우 캐피탈로 소문자로 쓴 게 이제 전자의 농도의 N입니다. 근데 이 NN not이라고 하는 거는 도너를 얼마나 넣었느냐에 의해서 결판이 나죠. 그래서 앞서 공부할 때 NN not이 있으면 N형 반도체 전자의 농도가 있는데 평형 상태일 때면 PN not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우신 대로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의 곱은 일정하다. NI 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 mass action law라고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평형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N타입의 전자의 농도 N, P타입의 N타입의 소스캐리어인 홀의 농도 P 해서 그냥 NP는 NI 제곱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은 평형이냐, 안평형이냐, 안평형이 결국 내가 외부에서 전압을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평형이면 여기다가 낫을 붙일 겁니다. 첨자로. 근데 지금 또 우리가 공부하는 게 N형만 공부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옆에 P형도 붙이니까 야, 네가 말하는 N 낫은 평형일 때 전자의 농도인데 어디 P형이야 N형이야 이것도 명확히 해줘야 돼서 제가 전자의 농도인데 N타입의 평형입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뭐, 홀의 농도인데 N형 반도체 평형일 때 홀 농도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N형 반도체는 도너를 넣어서 도핑하게 되면 그만큼 자유전자가 만들어지니 NN 낫이 ND입니다. 자, 그러면 PN 낫은 여러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스 액션 롤을 생각하면 NN 낫 곱하기 PN 낫은 NI 제곱이 될 테니 NN 낫은 ND분의 NI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강의에서는 지금 평형이 깨진 거죠. 평형이 깨졌을 때 N형 반도체 안에 전자의 농도를 NN이라 제가 쓴 거고요. 그럼 평형이 깨졌을 때 N형의 소수 캐리어인 홀의 농도는 PN이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개념으로 갑니다. 야, 평형이 깨졌어. 너가 지금 전압을 플러스를 가해가지고 평형을 깼으니 그때 N형 반도체에 있는 홀 농도하고 전압을 인가하기 전에 원래 평형일 때 N형 반도체에 있는 홀의 농도를 하면 그 둘의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왜 차이가 있어요? 야, 네가 플러스 가해가지고 여기 있던 홀을 이쪽으로 밀어 넣어줬잖아. 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 값은 더 이상 0이 아닙니다. 그럼 그 0이 아닌 값을 이 둘의 차이를 뭐라고 쓸 거냐? 델타 값, 변화량이다 하고 PN입니다. N형 반도체의 홀 농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델타 PN이라고 쓰고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PN에서 PN 낫을 빼시면 됩니다. 물론 이 값은 매스 액션로만 아시면 네, 이렇게 ND분의 NI 제곱이 되는 거고 N타입의 도핑을 얼마 했는지만 알면 NI는 10의 10승이니까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이 이놈 PN, 평형이 깨졌을 때 PN을 계산하면 되는데 왜 이 변화량에 주목하느냐? 사실은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값은 변화가 얼마가 되었느냐에 의해서 전류가 거의 결정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얼마가 PN이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형일 때 홀농도 대비 얼마나 변했느냐가 전류값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델타 PN이 0보다 크다니까 원래 수학적으로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파이널 밸류에서
이니셜 밸류를 뺐을 때를 우리는 변화량이라고 합니다. 이 미적분학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델타 PN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excess, 이게 이제 뭐 과잉이라고 표현합니다. excess 홀 한 스케일 컨센트레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델타 PN 값이 어떻게 되냐인데 PN 다이오드에서 이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홀이 이렇게 넘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상식적으로 PN이 가만히 넘어가기 전에 값이 PN 나다고 비교하면 이게 이렇게 더 클 거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빼면 0보다 큽니다. 그리고 요 값을 우리는 델타 PN 낫이라 쓰기로 했으니 PN 낫이 0보다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번에는 여기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여기 포워드를 갈고 뒤에 마이너스니까 뒤에 마이너스에 밀어서 넘어가는 탓도 있고 앞에 플러스니까 땡겨오는 탓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N형에 있던 전자가 P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이때부터 이 전자가 몇 개 있느냐 P타입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그러면 전자의 농도 N인데 P타입에서 얼마나 있느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평형 대비, P타입의 평형일 때 전자가 얼마 있느냐를 구해야 되고 그 차이가 우리는 똑같이 델타 NP라고 쓸 겁니다. 이게 0보다 크겠죠. 전자가 넘어갔으니까 평형일 때보다 뭔가 덧붙여진 거죠. 인젝션 된 거니까, 주입된 거니까요. 델타 MP도 0보다 큽니다. 어디서요? P형 반도체 안에서. 그래서 정리하면, 낙서한 걸 지우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생긴 PN 다이오드에서 여기를 기준을 잡고 이쪽에 어플라이드 볼티지를 주고 이걸 0보다 크게 가하면 원래 있던 공필층은 있겠지만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여기 있던 전자가 반대로 넘어와서 따라서 델타 PN도 0보다 크고 델타 NP도 0보다 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황을 딱 영어 단어 한 문장으로 쓴 게 소수 캐리어들인데 주인공이 이놈입니다. P타입에 있는 전자, 그다음 N타입에 있는 홀, 이 둘을 한꺼번에 지칭한 겁니다. 소수 캐리어들이 주입이 됩니다. 주입되죠. 반대편으로 쑥 넘어가죠. 어디로요? 예, QNR 영역. 여기도 QNR 영역으로 그 두 쪽 달아서 복수형으로 쓴 겁니다. 자, 이렇게 주입이 되고 난 소수 캐리어들을 이번에는 두 번째 콤마 여기로 들어갈게요. 읽어보시면 소수 캐리어들이 들어왔으니 그다음 어떻게 운동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느냐인데 조그만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이건 공필층.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로 공필층 안에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영역은 QNR 영역은 말 그대로 뉴트럴한 영역이에요. 중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no electric field입니다. 전기장이 없어요. 예, 이건 0이에요. 왜 0이냐? 야, 네가 여기다가 접지하고 여기에다가 양의 전압을 주면 내가 인가한 전압이 거의 다가 아니라 거의 뭐 99.99%가 이 공핍층 디플리션 영역에 다 인가된다라고 앞서 가정을 했었죠. 그걸 우리는 이상적인 다이오드라고 했습니다. 고로 이 QNR 영역 안에 전압의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전압차가 없으면 dV, dx를 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라고 앞에서 공부했고 변화가 없으면 전기장도 없습니다. 고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서 전자가 실컷 넘어왔더니 얘가 이동하는 메커니즘은 노 일렉트릭 필드 상황을 움직여야 됩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넘어왔으니 요 넘어온 요 인근 지역은 전자가 좀 많고요. 요 바깥쪽은 전자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농도차가 생겨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농도차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니 디퓨전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나옵니다. 디퓨전. 소스 캐리어는 QNR 영역 안에서 확산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좀 더 확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여기 0 잡고 여기 포워드 바이어스 걸었는데 여기 N타입에서 전자가 넘어왔어요. 그럼 농도차에 의해서 이렇게 가요. 디퓨전 되어서 갑니다. 계속 그냥 가나요?
라고 말하기에는 여기는 P타입이고요. 여기는 홀이 득실득실합니다. 홀이 다수 캐리어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속을 비집고 이 주입된, 이제 인젝티드 된 일렉트론이 디퓨전 해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 속에서 디퓨전 해야 되냐면 우리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In the sea of H 플러스 뭐. 정말 홀로 가득 차 있는 바다 속에서 전자는 확산의 원리에 따라서 이동해 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앞에서 공부한 대로 이 전자가 조용히 가겠습니까? 여기 있는 홀하고 재결합, 즉 리컨비네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콤마 찍고 여기 주어고 동사 원형에 ing 붙으면 이게 동명사 구문 뭐 이런 거 영문법에 나오죠. 소수 캐리어는 확산합니다. QNR에서. 콤마 찍고 요렇게 하면서 확산한다는 뜻입니다. 뭐랑 하냐면 다수 캐리어랑 리컨바이닝, 재결합해 가면서 계속 확산되어 간다는 단어, 문장입니다. 그 홀드라고 계속 재결합을 하니까요. 이쪽에서 넘어온 전자가 처음에 100마리였어요. 조금 전진하면 한 90마리 남아요. 좀 더 가면 한 50마리 남아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농도 전자가 재결합 홀이랑 재결합하면서 사라지지만 어쨌건 디퓨전 되면서 QNR 영역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끝자락에 전자가 도달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메탈, 금속이라서 쭉 전기 신호로 빠집니다. 저렇게 해서 움직이는구나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 상황을 제가 뒤에서 그 다음 내용하고 읽기 위해서 잠깐 지우고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이제 물리적인 접합면입니다. 이 왼쪽이 P형이고 오른쪽이 N형이고요. 여기가 이제 끝에서 끝에까지가 공핍층 폭 W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공부하신 대로 요 지점이 마이너스 XP고 요 지점이 플러스 XN입니다. 요만큼 XP, XN입니다. 공핍층입니다. 디플리션 영역을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 Y축은 전자가 만들어내는 current density JN 또는 홀이 만들어내는 current density JP를 다 표시하는 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리고 싶은 값이 나오죠. 위치에 따라서 PN 다이오드, P에서 N 방향으로 X축을 잡고 거기를 거기를 이동해가는 전자나 홀이 만드는 전류값을 그래프로 그려보고 싶은 겁니다. 자, 먼저 포워드 바이어스 걸릴 때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P에 있던 홀이 넘어오면 뭐 대충 이쯤에 전류값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얘는 JP입니다. 홀이 만든 커런트 덴서티라서 JP라 썼고요. 일단 이 홀이 이렇게 직진해 가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전자랑 리컨비네이션 할 테니 가던 홀은 그 개수가 줄 겁니다. 그래서 흐르는 커런트 값도 서서히 감소해서 결국은 쭉 가다 보면 결국 0에 수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반대편으로 넘어간 전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놈은 뭐 대충 이쯤에 JN을 요 JN 값을 처음에 만든다고 합시다. 이 값이 얼마인지 나중에 우리 다 계산해 낼 겁니다. 근데 이놈도 전자가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홀이랑 재결합할 테니 그 개수가 줄어드니 개수가 줄면 전류의 양도 줄어들겠죠. 그럼 얘도 이렇게 감소해서 결국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하나 명확한 사실은요. 다음에 실습하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0.1V를 주면 여기에 해당되는 커런트 값은 뭐 1 마이크로 암페어 딱 하나 찍힙니다. 수학으로 얘기하면 1대1 대응이죠. 내가 X축에 VA를 놓고 다이오드의 전류를 측정하면 그 커브는 이렇게 나오니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단 하나의 Y 값만 존재합니다. 이거 만약에 Y 값 두 개 나오면요. 노벨 물리학상 값입니다. 전압 하나 주고 전류를 두 개 구현하면 이진법 기반의 컴퓨팅 패러다임에 혁신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기술 혁신이고 물리학자들이 아마 들고 일어설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게 말이 됩니까 하고. 어찌되었건 하나의 전류값이니 근데 이 전류값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전류값은 명확하게 I, P, 홀이 만드는 것과 전자가 만드는 전류값의 합일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 그래프로 그려둔 거는 JP 또는 JN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전압을 DC 전압을 가하면 DC 전류가 딱 하나의 값이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요 정도로 딱 그어서요. 요 Y축의 이 값이 J 토탈이 될 겁니다. 이 토탈은 JP와 JN의 합일 겁니다. 좋습니다. N타입으로 다시 돌아가서 JP 값이 지금 빨간색 커브로 나왔으면 JN은 뭔진 모르지만 X값과 무관하게 어느 지역이건 어떤 위치이건 단 하나의 토탈 전류값으로 세팅이 되니 각 지점마다 X 이꼴 XN인 지점부터 하나씩 찍으면 됩니다. 야, 너 요만큼이 2라고 할게요. 이만큼이 중근 짐작이 한 5 정도 돼요. 그러면 3 정도 되게. 그럼 여기 딱 잡아서 3이 요 지점이 JN입니다. 얘가 JP니까요. JN과 JP를 더하면 토탈, J 토탈이 나와야 돼요. 여기 출발해요. 근데 JP는 쭉 내리막이죠. 근데 덧셈의 결과 JN과 JP 요 놈과 요 놈의 합은 일정해야 되니 야, 너 JP 내려가. 그럼 난 JN 올라갈게.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커브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P형 쪽 보겠습니다. P형은 좀 제가 높게 그렸으니 뭐 어차피 여기 값은 5잖아요. 야, 그럼 넌 한 4쯤 돼 보인다. 그럼 나는 야, 1에서 출발할게 하고 여기서부터 요 x 이퀄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 요 얘가 JN이니까 얘는 JP입니다. JP 출발점은 여기입니다. 그럼 JN은 계속 내려가죠. 근데 값은 일정해야 되죠. 그럼 난 계속 올라갈게 하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 하나 미싱한 부분이 공핍층 영역, 디플리션 영역 아니죠. 여기는 어떻게 할 건데, 앞에서 아마 아이디얼 다이오드 해석할 때요. 그런 가정을 했습니다. 공핍층 안에서는 No Recombination Generation in Depletion 영역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면 공핍층 안에서는 Recombination Generation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 뭐냐면 N에 있던 전자가 포워드 바이어스 걸어준 덕분에 주입이 돼서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넘어오는 동안 요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리컨비네이션 안 됐으니. 그럼 넘어온 만큼 그대로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안 맞췄네. 여기 3이면 실제 3일 겁니다. 얘 아까 2였죠. 얘도 2예요. 요 높이 맞춰야 돼요. 이게 지금 그림을 제가 그리다 보니 잘못 그렸는데 요 일정합니다. 이렇게. 수평선. 얘도 이렇게 좀 두껍게 그리면 수평선처럼 보인다. 네,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제 커브를 다 완성했습니다. 제가 낙서한 걸 한번 지우고요. 깔끔하게 한번 다시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그리면 여기 접합면, 공핍층 엣지 이게 J 토탈이고 쪽으로 내려가는 게 JP, P형, N형. 그럼 JN은 이렇게 갑니다. 그다음 요게 그대로 유지되고 JN은 내려가고요. JN, 얘는 올라갑니다. JP. 자, 이렇게 해서 J 토탈은 내가 인가한 전압 VA에 대해서 전류값 딱 하나 나와요.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류 JN, 홀이 만들어내는 전류 JP는 각 X 위치마다 다 다릅니다. 끊어보시면 다 값이 다릅니다. 물론 디플리션 영역 안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근데 실제 제작해서 만든 다이오드의 내부를 살펴보면 이것도 사실은 이상적인 다이오드라 이게 일정한 거지 실제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때 1볼트 주면 1 마이크로암페어 흐른다라고 할 때 그 내부의 전자와 홀이 만드는 전류값은 실제 X 위치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게 J 토탈입니다. 이게 토탈. J 토탈은 전자가 만든 거, 홀이 만든 거를 모든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J 토탈 나옵니다. 물론 지금 DC 전압을 인가했기 때문에 전류값도 단 하나로 존재합니다. 이제 이 JN을 좀 더 앞에서 배운 지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우리 중간고사 전에 배웠던 내용이죠.
전자가 만들어내는 커런트 덴서티는 JN 드리프트 하고요. JN 디퓨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독립적인 메커니즘이라 그냥 단순히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리프트에 의한 전류값, 디퓨전에 의한 전류값으로 설명되고 그 이퀘이션도 앞에서 풀었습니다. 아마 Q mu N을 시그마 컨덕티비티라고 써서 J는 시그마 E. 그래서 이거 오음의 법칙이에요. 이런 얘기도 과거 했었습니다.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전자 농도가 얼마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냐? 기울기죠. 농도차죠. 농도차에 비례해서 전류를 만들어지는데 그 비례 상수가 디퓨전 컨스탄트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이 디퓨전 컨스턴트와 모빌리티는 아인슈타인 관계식으로 연계되어 있고 D 나누기 뮤는 KT 오버 Q, 즉 상온 300켈빈에서 0.026볼트의 값으로 일정하게 D와 뮤는 엮여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D가 좋아지면 뮤도 좋아지고 뮤가 좋아지면 D도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는 얘를 좀 가지고 장난쳐 보겠습니다. 앞에서 델타 NP라고 했죠. P형 반도체니까 N에서 주입된 전자 때문인데 그게 얼마나 변했느냐는 NP에서 NP 낫을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퀘이션에서 이 N은요, 이 P를 일단 뗄게요. 뭐 어떤 영역인지 빼고. 그럼 델타 N은 N 빼기 N 낫입니다. 근데 이걸 N에 대해서 써보면 평형 상태 대비 얼마나 변했느냐 N 낫 더하기 델타 N입니다. 이 n 자리에다가 n not 더하기 델타 n을 대입해 보세요. 그런데 앞에 x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바뀌느냐를 평가하면 되는데 n not은 평형 상태일 때 전자의 농도인데 PN 다이오드는 별말 하지 않으면 유니폼하게 도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평형 상태일 때 전자의 농도 값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0입니다.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델타 n만 삽니다. 그래서 요 n 자리에 델타 n으로 갈아 끼워 넣은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JP도 앞에서 배운 대로 JP 드리프트, JP 디퓨전입니다. 그때 요 보호가 바뀐다는 거 강조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P 자리에 델타 P로 바꿔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두 번째 꼭지로 와보시면 요게 방금 제가 앞서서 그림을 이미 그려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일정한데 JN 뭐 이렇게 생기고 JP는 이렇게 올라가서 일정하고 뭐 이렇게 간다. 뭐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J 토탈 값은 일정한데요. 주어진 DC 전압에 대해서 다이오드 전반을 가로질러서 어떤 위치에서건 X의 값과 무관하게 항상 일정한 J 값, 여기서는 J 토탈입니다. 그런다고 했는데 실제 JNX하고 JP는 X에 대한 함수다라는 게 한 번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적인 다이오드를 해석할 때 몇 가지 가정들을 여기 한 번 더 되짚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아주 진하게 도핑이 되지 않은, 즉 헤비 도핑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접하면은 아주 어브럽트하고 스텝하게 계단형으로 P였다가 갑자기 N으로 바꾸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DC 특성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니까요. 이 스테디라는 의미가 예전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으면 이게 100km per hour로 유지되면 얘는 스테디 스테이트다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파킹 랏에 주차장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자동차면 시속형, 이건 평형입니다. 이퀄리브리움. 우리 지금 DC 특성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맞습니다. 세 번째가 사실은 중요한 가정입니다. 이 인젝션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로레벨은 뭡니까? 인데요. 이게 다시 돌아가서 PN이 있으면 여기 이제 포워드를 가해서 포를 이쪽으로 쑥 밀어 넣어주면 이 주입이 되잖아요. 인젝션. 근데 그 인젝션의 수준이 높지 않고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뭘 기준으로 높고 낮고를 구분합니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낮다라는 의미는 유입이 된 홀의 농도 PN이죠. 이놈이 이 N형 반도체에 원래 깔려있던 소스 캐리어보다는 월등히 크게 많이 들어옵니다. 대신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한들 N형 반도체에 원래 있던 전자의 농도 있죠. 평형일 때 N형 반도체 전자의 농도. 얘는요. 평형이 아닐 때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 이게 포워드 걸었기 때문에 걸어진 상태에서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둘이요. 뭐 물결 썼지만 그냥 똑같습니다.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N형 반도체 다수 캐리어 농도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겁니다. 즉, NN이 NN 낫으로 유지되되 단 PN은 PN 낫보다 월등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걸 주입이 되긴 됐으나 다수 캐리어 농도, 원래 땅 주인, N타입이죠. 땅 주인이 갖고 있는 다수 캐리어 농도에는 평형일 때나 낫, 평형이 아닐 때는 낫 없죠.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정도면 낮은 수준으로 주입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그럼 하이 레벨의 의미가 이제 곱씹어질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반대말로 하이 레벨 인젝션이 일어났어요 라는 뜻은 이 등호가 깨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더 많아집니다. NN이 NN 납보다 클 정도로 이건 아마 하나 더 쓰자면 이거 부동을 하나 더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높은 수준으로 홀이 많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굉장히 0보다 크게 강하게 인가하면 로레벨 인젝션 넘어 하이레벨 인젝션 상황까지 만들어냅니다. 실습하실 때 한번 전압을 더 올려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마 전류가 흐르다가 미리 답을 공개하면 I 위에이면 이렇게 흐르다가 전압을 더 높이면 이렇게 갑니다. 이쯤 되면 야 이거 기울기가 생겼잖아요. 야 이거 전류 전압 관계인데 전압을 키우면 전류가 늘어나면 이거 저항 아닌가요? V는 IR 맞습니다. 전압을 늘리면 전류도 느는데 그 값이 일정한 기울기로 이 슬롭을 가지고 가니 오 PN 다이오드가 저항으로 바뀌는 거네요. 언제요? VA가 무지막지하게 커지면요. 그걸 더 어려운 말로 하이레벨 인젝션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이오드가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회로 안에서도 다이오드 부품이지만 강한 전압을 가해주면, 강한 DC 전압을 가해주면 실제 다이오드 기능을 다 상실합니다. 그냥 저항입니다. 그럼 다시 복원이 되나요? 전압을 이렇게 다시 낮추면 얘가 이렇게 돌아오나요? 네, 돌아옵니다. 이런 거는 소프트 브레이크 다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 꼭지로 갑시다. 그다음은 이 이상적인 다이오드를 해석함에 있어서 또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가정 하나가 이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리컨비네이션 제너레이션 현상이 공급층 안에서는 일단 없다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래야 다이오드 식을 찾는데 유리합니다. 수학적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JN과 JP가 위치에 상관없이 일단 0인데 요 X의 위치는 당연히 마이너스 XP와 XN 공표층 안에서만 저렇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고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 겁니다. 전류가 내가 인간 전압의 어떤 펑션이냐 이거 지금 찾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준비 작업입니다. 이 식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냐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2, 3단계를 거치는데요. 1번 단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설명 딱 하고 나면 아, 나는 도대체 디바이스는 운동하면 안 됐구나. 안 되겠구나.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포인트인데 요것만 딱 넘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식은 죽 막힙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 좀 시간이 돼서 2, 3분만 잠깐 브레이크를 하고요. 1단계 요 어프로치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란 다이오드 해석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한 단계 한 단계 스텝별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뭐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소스 캐리어가 어떻게 QNR 영역 안에서 확산되는지를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식으로 쓰는 이유는 이걸 찾기 위함입니다. 이 두 녀석. 좀 전에 본 거죠. P형 반도체에 N에서 넘어온 전자가 얼마나 평형 상태 대비 바뀌었느냐를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인간 DC 전압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과정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N형 반도체 안에서 P에서 넘어온 홀 농도가 얼마나 평형 대비 바꿨는지를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인간 전압에 따라서 찾아낼 겁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방정식이
소수 캐리어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정식입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미분 방정식으로 이 물리 현상,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식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얻게 되는 게 델타 NP랑 델타 PN인데요. 사실은 좀 전에 보신 대로 QNR 영역 안에서 이 소수 캐리어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오로지 디퓨전이었죠. 그럼 디퓨전에 의한 전류값은 디퓨전 전류식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 놈이 미분에서 어느 정도로 농도차가 있는지에다가 디퓨전 상수랑 단위 전하량만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스텝은요. 그냥 미분 한 번 하고 상수 곱하면 답이 나오는 아주 쉬운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더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결국 원하는 거는 야, 내가 1볼트 줬는데 말이야. 얼마의 전류가 흘러? 라고 할 때, 야, 그 공핍층 엣지 있지? 거기서 네가 준 전압에서 JN을 찾아. 그 다음에 사실은 똑같은 지점에서 JPVA 위치 X 이퀄 마이너스 XP이어야 마땅하나 요 더하기 요 녀석을 뭘로 갈아 끼울 거냐면 야, 꼭 X 이퀄에 마이너스 XP를 해야 돼? 너 나와. 그냥 x 이퀄 xn에서 해. 왜냐하면 no recombination generation in depletion 영역이거든요. 공필층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야 x 이퀄 마이너스 xp인 그 공필층 왼편 엣지에서 홀이 만들어내는 전류나 그 공필층 오른쪽 엣지인 x 이퀄 xn에서 홀이 만들어내는 전류나 똑같을 거 아닌가 봐. 그래서 JP 괄호 열고 VA를 마이너스 XP인 지점에서 해야 마땅하나 걔를 그냥 XN으로 갈아 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위에서 얻은 식에다가 x 자리에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xp를 때려 넣어서 값을 얻은 다음에 요 칸에 쓰고요. 요 위에서 얻은 식에서 x 자리에 xn 대입해 가지고요. 요 값 얻은 거를 여기 두 번째 항에다가 써서 더하기만 하시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값을 내가 준 DC 전압에 따라 얼마인지 찾아냅니다. 그래서 2번 스텝하고 3번 스텝은요. 식은 죽먹기입니다. 1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가봅시다. 1번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인 작업인데 이미 저랑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할 때. Pn 접합이니까 P형 쪽, N형 쪽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P형 쪽에 아까 제가 평형일 때 P형 반도체의 홀 농도죠. PP-낫은 P타입이니까 그냥 옥셉터에 의해서, 옥셉터 농도에 의해서 결판 나죠. 그 다음 평형일 때 똑같이 P형인데 이번에는 전자니까 P타입의 소수 캐리어인 전자농도 야 이거 매스 섹션 노조 둘 곱하면 일정한 상수 Ni 제곱이잖아요. 이거 이미 아까 제가 식 써드렸습니다. NP 낫하고 PP 낫 곱하면 Ni 제곱 같다고 했는데 요 놈이 NA니까 NA를 뒤로 제끼면 NA 분의 NI 제곱이 뭐라고요? NP 낫. 오, 여기 있네요. NP 낫이 얘라고요. 다 썼습니다. N사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P에서 N으로 바꾸니까 그냥 이거는 P 대신 N, P 대신 N 평형 유지 위치만 바꿉니다. 공표증 엣지 위치 바꾸고 P형은 억셉터, N형은 도너. 밑에도 뭐 그냥 N 대신 P, P 대신 N 평형 그대로 유지 공표증 엣지 위치 바꾸고 NA 대신 ND, NI는 상수니까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줄 읽어보시면 그럼 로레벨 인젝션 즉 다수 캐리어의 농도는 보존되고요. 소수 캐리어의 농도만 내가 인간 DC 포워드 전압 때문에 어마무시하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게 도미넌트하게 지배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이 PP, NA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PP 낫입니다. 네, 다수 캐리어 농도는 안 변하니까 이 PP 낫 대신 NA라 써서 아, PP는 NA구나 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NN 낫이랑 같겠죠. 네, 그래서 ND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식 하나만 유도하겠습니다. 읽어보면 PN 다이오드에 인가된 전압 VA, DC 전압인데 이게 대부분 어디에 드랍이 되냐면 공핍층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PN 접합이 있는데 여기는 디플리션, 전자나 홀이 고갈됐다는 뜻이죠. 근데 전자나 홀이 하는 역할은 전하를 띤 입자고 전류를 흘리는데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류를 흘릴 놈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말은 저항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P형, 공핍층, N형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 있는 저항값이 제일 큽니다.
그런 과정에 양단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 차려주면 내가 1볼트 주면요. 대부분의 전압이 가장 높은 저항에 다 인가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가한 전압 VA는 공핍층에 mostly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도 계속 유지할 겁니다. 로레벨 인젝션이 여전히 도미넌트하다라고 하고 PN 다이오드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보는 그림은 이거 두 마리 지금 넘어가는 때고 요도 넘어가니까 이거 아까 앞에서 그림 B 포워드 바이어스 VA가 0보다 클 때 그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홀 농도인데 여기에 제가 P 낫이라고 안 쓰고 P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 DC가 인가됐을 때 홀 농도입니다. 그럼 그때 이 9구단 6단식이죠. 네, 페르미 레벨이 얼마나 가운데 미드갭에서 떨어져 있느냐 이 게임입니다. 근데 종래에 썼던 표기 방법은 이 녀석 P타입 쪽 EF, P 사이드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FP라고 학술적인 단어인데 이제 쿼자이 펄미 레벨이라고 표현하는데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사실은 평형일 때만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하지만 DC 전압이 인가됐을 때도 이 페르미 레벨만 내가 알면은 요 갭만 딱 에너지 차이만 알면 여기에 전 홀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9구단 6단으로 끝내주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 좋은 걸 왜 안 씁니까? 그래서 쿼자이 페르미 레벨, 가짜, 의사, 준하는 뭐 이런 뜻의 쿼자이 페르미 레벨이라고 해서 표기를 대문자 F를 쓰고 이게 P타입 FP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 앞에서 배웠던 이 F, P 사이드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똑같이 DC 전압을 줘서 전자의 농도는 얼마나 변하느냐도 미드갭 대비 얼마나 페르미 레벨이 위에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수학만 딱 볼게요. 이제부터는 요 두 개의 식에서 위와 아래를 곱할게요. 그럼 요 놈이랑 요 놈도 서로 곱하면 됩니다. 곱합시다. ni 곱하면 ni 제곱이고요. 뒤에 있는 요 엑스포넨셜 텀은 엑스포넨셜의 x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y는 x 더하기 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녀석하고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이 분모는 나누기 KT분의 1이니까 똑같이 끌고 들어오고요. 요놈과 요놈을 더해야 되는데 더하다 보면 EI하고 빼기 EI하고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거는 FN에서 FP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FN에서 FP를 빼는데 이게 뭐 의미가 뭐냐? 요놈이 FN이고 요놈이 FP잖아요. 그 둘 사이의 요 갭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이 페르미 레벨이 단 하나로 일정했죠. 원래라는 의미는 평형 상태일 때입니다. 근데 평형 대비 내가 P형 쪽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고 N형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했다고 하니 밴드 다이어그램 상에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겁니다. 내려가는 게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이니 여기 플러스 전압을 가한다는 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손으로 잡고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N형 쪽은 요 놈을 자꾸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그 격차는 결국은 내가 인가한 전압 VA에 의해서 비틀어집니다. 이거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에너지 단위로 하기 위해서 QVA라 쓸게요. 그럼 요 놈은 결국은 페르미 레벨 N형 쪽하고 P형 쪽에 비틀어진 정도 마이너스는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Q 곱하기 VA입니다. 그러면 여기 Pn은 ni 제곱 엑스포넨셜에 QVA 뒤에 있는 나누기 KT 붙인 겁니다. 저게 의미하는 바가 아니 잠깐만 예전에 평형 상태일 때는 평형이라 제가 낫을 붙였습니다. 매스 섹션 로에 따라 이렇게 된다면서요. 근데 얘가 평형이 이게 깨지면 이 꼴은 유지하고 싶은데 그럼 ni 제곱에 뭔가를 곱해주는데 그게 뭔가요? 그 정체가 뒤에 여기 있습니다. 엑스포넨셜의 QVA 나누기 KT입니다. 요게 뒤에 달라붙는다. 요게 이게 사라지니까 평형이 없으니까 비평형 상태, 즉 DC 전압을 인가했을 때죠. 그때 ni 제곱에 뒤에 얘를 붙여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잠깐 머리에 넣은 다음에 계속 얘기 앞에 했던 거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DC 전압을 내가 인가한 지금 PN 다이오드로 다시 돌아와서요. 야, 그럼 P형 쪽에 홀 농도가 지금 DC 전압을 가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근데 아까 제가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 표현했습니다.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이니까 다수 캐리어 농도, P타입의 다수 캐리어 홀 농도, P타입의 다수 캐리어 홀 농도가 평형일 때죠. 얘는 낫이 없죠. 안 평형이에요. 똑같다 했습니다. 뭘로 똑같겠어요? 평형일 때 값, 억세터 농도입니다. 그래서 PP는 NA입니다.
pp는 Na. 이거 로레벨 인젝션을 시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NP를 구하겠습니다. P 사이드 쪽에 소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인데 지금 옆 동네에 있는 N타입에서 전자가 무지막지하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캐리어 농도는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얼마나 바뀌느냐? 좀 전에 배운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배웠죠. 평형이 아닐 때 전자와 홀 농도의 곱은 ni 제곱의 엑스포넨셜의 네가 인간 전압 QVA의 KT로 나눠라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P 사이드 쪽이니까요. 제가 여기 첨자로 P 붙일게요. 그러면 MP 곱하기 PP는 ni 제곱 곱하기 엑스포넨셜 QVA 나누기 KT입니다. 여기 보세요. NP 곱하기 이게 뭐예요, 이거? PP예요. 위에서 PP를 NA로 쓰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분자 이쪽 왼편의 좌변하고 우변의 분모를 보시면 NP, PP의 곱입니다. 그게 이꼴 뭐라고요? 요거. 요거잖아요. ni 제곱에 엑스포넨셜 내가 인간 전압, DC 전압. 자, 이제 앞에서 방금 유도했던 식을 가지고 소수 캐리어의 농도는 NA분의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부분만 보세요. 이 앞부분만 생각해 보면 잠깐만요. 이거 아까 앞에서 평형일 때 PP 낫은 NA라고 했고 NP 낫은 매스 액션로에 따라서 PP 낫분의 NI 제곱인데 이거 뭐 그냥 NA분의 NI 제곱이었죠. 요 놈 여기 또 있죠. 아하, 그러면 요 놈은 그냥 NP 낫이라 쓰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면 NP는 위치는 지금 공핍증 엣지만 잡은 겁니다. NP는 NP 낫 평형 상태죠. 이건 평형 아니죠.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요 뒤에 요 놈이 정량화한 겁니다. 아까 전에 NP하고 NP 낫의 차이를 excess electron concentration NP라 쓰기로 하고 요 놈이 0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요 값이 얼마인지 몰랐었거든요. 지금 찾았습니다. 보세요. 변화량은 NP에서 NP 낫을 빼면 되는데 요 위에서 NP 뭐라고요? 요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NP 낫 exponential QVA 나누기 KT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빼기 NP 낫인데 이렇게 쓰고 나면 NP 낫, NP 낫이 공통이니까 앞으로 묶어내면 exponential QVA 나누기 KT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자, 어디서 출발했죠? 여기입니다. 델타 NP는 얘입니다. 그 여기 다시 한번 쓴 거죠. 다른데요 하지 말고 NP낫은 아까 얘였어요. 요만큼. 이거 다시 끌고 들어와서 여기 대입하시면 NA분의 NI 스퀘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량화 이제 다 했습니다. 제가 지울게요. P 사이드 쪽에 소수 캐리어인 N이 얼마나 변했느냐는 원래 있던 NP낫이죠. 평형 대비 몇 배 곱하기 몇 배 됐다고요? 요겁니다. 괄호 안에. 요만큼 뻥튀기 됩니다. 됐죠? 자, 똑같은 얘기를 P에서 N으로 넘어갈 때는요. P 대신 N, 위치 뒤집고 acceptor 대신 donor입니다. 밑도 N 대신 P 대신 N, 위치 뒤집고 나머지 NI 제곱 그대로 가고 NA 대신 ND, 인간 전압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갑니다. 똑같은 논리로 쭉 푸시면 오른쪽은 금방 나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못 쫓아오셨으면 다시 앞으로 가서 여러 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예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그럼 소스 캐리어가 어떻게 확산되느냐? 여기 아래쪽 PN인데요. 이렇게 해서 내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면 여기 있던 H 플러스가 이쪽으로 슉 넘어와서 이제 요 놈이 이렇게 디퓨전 되어 가는데 요 운동을 어떻게 쓸까인데요. 이 반도체 물리 하시는 분들이 고민해 본 결과 요 안에 있는 게 결국 홀 농도가 N형 반도체 안에서 얼마나 변했느냐인데 요 놈은 변화하는 정도가요. 자기 자신이 얼마 남아 있느냐에 비례합니다. 이게 변화하는 정도니까 이거를 미분을 할 건데 해봤더니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거에 변화하는 정도가 자기 자신에 비례하더라라는 그 결과에 도달합니다. 요 얘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례상수도 사람들이 찾아봤더니 요 놈입니다. 그래서 홀의 디퓨전 상수하고 홀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자 많은 공간에서 살아있느냐, 라이프 타임, 이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세컨 오더 이계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게 상미분 방정, 상미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입니다. 그래서 ODE라고 줄여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컨 오더 상미방 형태로 이 수학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y는 fx라는 식이 있을 때 y를 두 번 미분해서 그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그 관계가 뭐 k배만큼 되더라. 요런 거에 해당하는 y를 fx에 대해서 쓰면 그 식이 뭔지 찾으시오. 이런 게 이제 엔지니어링 매스, 공학 수학 시간에 그 솔루션들을 다 풉니다. 사실은 저기 두 번 미분한 것도 있고 더하기 p y 프라임 q y는 해서 뭐 심지어 이게 0이면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솔루션이고 이 뒤에 뭐 x에 대한 식이 또 있으면 헤테로지니어스 솔루션 이걸 뭐 풀 수 있는 해법들이 수학자들이 다 만들어 뒀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도 공학 수학 수업 검색하시면 제 채널에 이거 정말 한 학기 분량으로 다 강의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면 보세요. 근데 아마 안 보실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수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받아들이세요. 아, 두 번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게 소수 캐리어가 p n 다이어드에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설명하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걸 풀면 됩니다. y를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가 이 세상에 어떤 모양일까를 생각해 보면 y는 엑스포넨셜의 x라고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놀라운 건 y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도 두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나가고 또 나가서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 나옵니다. 심지어 앞에다가 2를 붙이든 3을 붙이건 상수가 있어도 사실은 뭐 어차피 요 밑에 상수들이 붙어 있으니 얼추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해는 솔루션은 보통은 이제 a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ax 더하기 ab는 상수입니다. 엑스포넨셜의 bx 뭐 이렇게 씁니다. 이거 보통 b는 이제 음이라서 제가 많이 이렇게 쓰죠. ab는 양수입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일반해라고 합니다. 제너럴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이런 앞에 붙어 있는 덕지덕지 계수들을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경계 조건. 아, 내가 다루고자 하는 이 공학 문제 PN 다이오드라고 하는 문제에서 경계에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가 여기입니다. 공필층 엣지. x 이퀄 xn 여기입니다. 여기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야, 여기 있던 홀이 이렇게 넘어와서 확산되어서 쭉 가는데 경계가 여기 하나 있으면 또 다른 경계는 어디지? 끝입니다. 야, 거긴 너무 멀잖아. 네, 그래서 그냥 무한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x에 무한대를 때려 넣어서 또 뭔가를 계산하는데요. 요거는 상식적입니다. 무한대까지 가고 나면 N형 반도체 소수 캐리어 홀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변화량이, 즉 평형 대비 얼마나 살아 있을까요? 안 살아 있을 겁니다. 무한대 가면. 전자랑 다 재결합해서 사라질 테니. 그래서 0에 수렴한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럼 여기 초반은 x 이퀄 xn은요. 이거 앞에서 신나게 계산해 왔잖아요. 앞으로 돌아가시면 이거요. 계산했잖아요. 이게 경계 조건입니다. 이게 내가 아는 값이죠, 다. 내가 알고 내가 전압인가한 거니까 다 아는 값입니다. 그래서 상수로 이게 상수예요, 상수. 내가 아는 값입니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소수 캐리어 확산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을 쓰시고 두 개의 경계 조건을 대입을 해서 A1과 A2를 푸시면 답을 찾습니다. 자, 그 답 찾는 과정을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개수 역할을 하는 1 나누기 dp 타우 p를 LP 스퀘어라고 합니다. 이게 단위가요. dp하고 타우 p하고 계산해 보시면 이게 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이고요. 얘는 초예요. 둘을 곱하면 제곱 센티미터니까 루트만 씌워주면 거리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확산 거리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의 LP가 그대로 살아나와서 이제 해결해야 될 이 개수는 A1, A2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거 두 개죠. 모르는 거 두 개인데 아는 게 식이 알거나 식이 두 개면 풀 수 있습니다. 식 두 개 알죠? 대입하면 됩니다. 자, 무한대 넣을게요. x 자리에 무한대를 대입하시면 무한대, 무한대. 이게 무한대 넣으면 이거 0이에요. 우변을 딱 쳐다보는 순간 야, 얘는 무지하게 큰데 무한대로 가는데 뭘 곱해야만 0이 되겠어요. 그래서 A1은 0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여기 A1이 0이 나온다는 설명이 있고 그다음 하나 경계 조건은 X가 XN이죠. 그래서 얘는 이미 끝났고 0이고 요 자리에다가 XN 넣고 여기 XN 넣어서 아까 그 상수라고 했지만 좀 복잡한 요 놈 상수예요. 요 놈을 여기 좌변에 넣으면 A2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A2 계산한 걸 원래 식에 대입하면 요런 아름다운 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첨언 드릴 게 갑자기 X가 아니고 X 프라임이 나왔는데 이거 뭡니까? 앞에 여기로 돌아와서 원래는 여기를 0으로 해서 요렇게 가는 걸 플러스 X라 잡았거든요. 근데 이게 PN 다이오드에서 전자나 홀이 이동하는 현상은 대칭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풀고 그만두고 싶어서 여기를 원점 0이라 잡고 새로운 축 X 프라임을 도입합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나오는 축의 수평 이동입니다. 얼마만큼? X 이꼴 XM만큼 평행 이동을 X축으로 시켜서 여기 있던 홀이 이렇게 가는 현상을 수학적 식으로 쓰면 요 놈입니다. 요 놈. 그죠? 근데요, 요 현상이요, 다시 앞으로 가서, 야, 이렇게 넘어와서 전자가 요렇게 가서 확산하는 것도, 요렇게 가서 확산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인데, 지금 이게 X축을 요렇게 잡아놓으면 이 전자는 마이너스로 운동하고, 홀은 플러스로 가니, 이거 뭐 수학 부호 마이너스 플러스 고민해야 되니 머리 터집니다. 야, 그 때려치고 그냥 여기를 0으로 잡고, 요렇게 가는 걸 플러스 X 값이라는데, 뭐, 같은 축을 프라임이라 했으니까 2 프라임이라고 할게하고 이름만 바꿔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new coordinate 시스템을 도입하면 요 위에 있는 식에서 델타 그대로 p 대신 n, n 대신 p 축 바꾸고 p 대신 n, n 대신 p 평형 유지, 전압 유지, 식 모양 유지, 엑스포넨셜 유지, 위치 축 프라임 대신 2 프라임. 아, 얘는 홀 얘기였지. 너는 전자 얘기지. 그 p 대신 n. 축은 똑같이 다 같이 증가하는 플러스 방향 하면 유사하게 P형과 N형의 대칭으로 이렇게 PN이 있으면 포워드를 가하면 홀이 쑥 넘어와서 요렇게 가는 거나 전자가 요렇게 넘어와서 요렇게 가는 현상이나 대칭입니다. 요 놈이랑 대칭적으로 보여서 식도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텝 1. 앞으로 돌아가서 다이오드 방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였냐? 아,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제일 어렵다고 했죠. 이거 다 했습니다. 델타 P, NP, 델타 PN, 델타 NP 다 구했습니다. 요 놈을 구했다는 뜻입니다. 요 놈. 요놈 구했고 다음 시간에 제가 두 번, 세 번, 이건 뭐 미분 한 번 하고 곱하기, 세 번째는 더하기만 하시면 돼서 그걸 완성하고 나면 요 너머에 여기입니다. 이게 스텝 2고요. 요 위가 스텝 2고요. 요 아래가 스텝 3입니다. 진짜 슬라이드 한 장이 끝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요거 다루고요. 다이오드 이퀘이션의 최종 모습 간단히 언급하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